저는요, 집안이 좀 급이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결혼 오늘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그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날 아침부터 되돌아가야 합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집안 공기마저 살짝 들뜬 느낌이었죠. 딸아이가 드라이기를 들고 욕실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드디어 상견례야. 그 목소리에는 긴장보다 설렘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우리 애 드디어 제 짝 만나는구나. 마음속으로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에 이번만큼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빌었죠. 딸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엄마, 이게 나을까? 아니면 이게? 내가 편한 걸 입어.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뭘 입든 예뻐 보일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 역시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너무 화려해 보이지도 그렇다고 소홀해 보이지도 않게 적당히 단정하면서도 품위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긴장돼. 나도.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이 행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날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시험의 시작이 될 줄은. 약속 장소는 시내 유명 호텔 안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예약은 상대 측에서 했고 장소도 그쪽에서 정했죠. 여기 분위기 좋다더라. 괜찮네. 딸이 가게 앞에서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들어갔습니다. 둥근 테이블 중앙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고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대 가족이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뭔가 공기가 달랐습니다.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우리 딸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옷차림을 후고 제 가방을 보고 손목시계를 확인하더군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따님은 대학 어디 나오셨다고 했죠? 상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희 애는.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그녀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학벌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집안도 체면이 있어서. 학벌이 체면이라니. 사람 됨됨이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딸이 살짝 굳은 표정으로 제 손을 만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애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학벌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상대 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스펙이 없으면 힘들죠.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이 자리가 틀렸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상대 남자가 부모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 전에 예비 신부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나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니까 저희 집은 결혼하면 우리 집 근처로 들어와야 하고요. 제 월급으로는 따로 사는 건 어렵거든요.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합병이었습니다. 내 딸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조건이었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 모시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편한 요구였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도 있고 제 삶도 있어요. 무조건 한쪽으로 맞출 순 없어요. 그러자 상대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결혼은 힘들겠네요. 저희는 이런 것도 안 맞추는 며느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상대 가족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을 물건처럼 조건으로 거래하실 거면 저희는 사양하겠습니다. 식탁 위엔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남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한참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바보 같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보는 내가 아니라 사랑을 계산으로 따진 사람들이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는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애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론 많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 방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나와. 그렇게 말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은 겉으로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웃고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딘가 멍하고 공허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그때 비사위 어머니입니다. 상대 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순간 전화를 끊을까 생각했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반성하고 있고요. 반성이 아니라 체면 차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상처 줬는데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결국 저는 딸 몰래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진심이라면 적어도 들어는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내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 있었고 커피 2잔을 미리 주문해 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앉았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그날 좀 긴장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날은 진심이었어요. 사람은 긴장해도 본심이 나오거든요. 그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우리 애가 후회 많이 합니다. 사과란 게 이렇게 간편할 줄이야. 입으로만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 잠시 뒤 카페 문이 열리며 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엔 미세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님 사업 쪽에 저희 회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의향 있으신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왜 저를 불렀는지. 사과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세상엔 서로 윈윈해야죠.
어머님도 사업하시잖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우리 딸은 사업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딸을 거래 도구로 생각하신 거면 정말 큰 착각이십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오래된 인내가 부서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을 팔 순 없습니다. 그날 당신 그렇게 말했죠. 집안 급이 맞아야 한다고.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할 차례네요. 그 급 당신들이 아닙니다.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카페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는 분들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네요.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거리를 덮고 있었고 찬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딸을 지킨 게 아니라 제 지난 세월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땐 저도 좋은 집안 타령을 했었습니다. 체면이 중요하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젠 알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가두는지.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좀 바람 쐬고. 딸이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괜찮아. 회사에서도 잘 지내고.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럼 됐어. 괜찮으면 됐지. 좋은 사람은 나중에 와도 돼. 응. 근데 엄마, 고마워. 뭐가? 그날 나 지켜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딸이 받았던 작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그 남자가 준 건데 딸이 돌려주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둔 거였죠. 반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겼어야 할 진심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직접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거나 그건 딸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딸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안 잔 모양이었습니다. 살며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딸 앉아. 응, 아직. 잠깐 들어가도 돼? 응. 딸 방에 들어가니 딸이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한테 연락 왔어. 뭐라고? 다시 만나자고.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근데 만나고 싶지 않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안 만나면 돼.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몇 달이 흘렀습니다. 딸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맡았어. 그래? 잘 됐다. 바쁘긴 한데 재밌어. 딸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사랑 때문에 잃었던 그 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딸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인데 세상이 그걸 너무 많은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결국 행복은 혼자 결심하는 거라는 것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딸아, 내가 버린 건 결혼이 아니라 잘못된 인연이야. 창밖에 내리는 햇살이 서랍 속 반지 위에 내려앉는 듯했고 그 반지는 더 이상 미련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낸 시간의 증거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올게.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 사랑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재밌게 놀다 와. 나도 사랑해.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딸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저도 기꺼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상견례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집안의 마음은 진짜 따뜻한가요? 학벌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조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내 딸을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딸을 보낼 것입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히읗.